저희가 이 과장님을 부른 게 저희 기관의 유일한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의 어떤 일, 어린이를 돕는데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모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행정팀에서 지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재인 과장이라고 합니다. 결혼했고 아이는 아직 없고 뭔가 너무 TMI인가요? 아니요, 다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아, 네. MBTI. 신사임당형, 임금 뒤편의 권력형이라고 하는 MBTI 유형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알파벳으로는 기억이 안 나네요. ISTJ인가 FJ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앞에 나서는 것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뒤에서 약간 보좌하는 업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8년 정도 됐는데요, 변호사가 된 지. 그 전에 6년 동안은 큰 정유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를 했고,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은 다 나가도 너만은 뼈를 묻을 줄 알았는데 왜 나가냐, 버는 돈으로 그냥 기부를 많이 하는 게 그냥 가는 NGO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거다, 네가 가서 직접 하는 것보다. 동료분들의 이야기도 사실 일리 있게 들려요. 기부를 오히려 많이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기부를 많이 제가 할 자신이 일단 없었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와서 줄어든 연봉만큼 기부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부금 영수증은 못 받지만. 들어올 때 이제 저희 팀장님이랑 실장님 걱정을 하셨대요. 변호사를 뽑아놓고 얘가 여기 와서 할 일이 너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기껏 뽑았는데 맨날 신문만 보고 앉아있는 거 아닌가. 사실 와보니까 진짜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사내 변호사가 보통 하는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말고도 행정청에 보고하고 승인하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도 하고 있고요. 회사 내에 어린이 보호나 후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절차들을 만든다거나, 저희한테 이제 유산을 기부를 하시겠다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기부하시고 싶다, 아니면 주식을 기부하시고 싶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럴 때 이게 세금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부동산 같은 거는 좀 절차적으로도 복잡하기도 하고, 유산을 기부를 받으려면은 딱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이 갖춰진 유언장만 인정이 되거든요. 저는 표준 계약서를 좀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계약 금액이랑 기간이랑 그다음에 꼭 변경돼야 되는 부분들만 바꾸면 현업에서도 좀 자유롭게 계약서를 쓸 수 있게 그런 계약 작성 업무도 하고 있고, 기관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들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업무들도 하고 있거든요. 자세히 계속 얘기를 할까요? 어린이 그림이나 어린이가 찍혀 있는 사진들, 이런 거를 좀 관리하고 사용하는 게 좀 부서들 간에 너무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어린이 사진을 찍으면 당연히 어린이한테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되고, 어린이 그림을 쓸 때도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린이니까 어린이의 뭔가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그럼 어디까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처음에 어린이가 센터에 등록을 하면은 그런 동의서를 작성을 해요. 아, 제가 센터에서 그리고 하는 그림들은 컴패션의 사역을 알리기 위해 사용해도 좋습니다라는 동의를 받기는 해요. 앞으로는 뭔가 어린이 편지를 받는데 너무 예쁜 그림이 있어서 뭐 우리가 어디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꼭 어린이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 너 괜찮니? 라고 해서 어린이가 네, 써주세요 할 때만 이제 저희가 쓰는 걸로 좀 절차를 바꿨거든요. 가능할 땐 어린이한테 그 결과물도 보여주는 걸로. 너무 보람이 있었던 게,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컴패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지도 알게 되고, 또 아이들이 그런 결과물을 받아보면 너무너무 기뻐한다라는 피드백을 저희도 되게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보완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 어린이 보호 전략에 그런 셀럽
후원자들의 어린이 사진 사용과 관련한 부분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안 했던 부분들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국가에서 만약 그 셀럽 후원자가 너무 좀 유명해요. 아니면 이 셀럽 후원자한테 스토커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셀러브리티의 어린이라고 알려지는 게 어린이한테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 후원 어린이가 셀럽 후원자의 어린이다 라는 부분을 뭐 마케팅에 쓴다라든지 뭐 SNS에 게시를 하려면 이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이 사실이 공개됐을 때 어린이한테 위험한 부분이 전혀 없도록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하자라고 해서 그런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서 이번에 좀 어린이 보호 전략? 네, 이런 데 업데이트도 했어요. 되게 과장님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 맞아요. 또 이제 당연히 기관 내에서도 그런 인식이 더 크신 분들과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테니까 마음이 굉장히 크신 분들을 기준으로 모든 직원들이 조금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 컴패션이 진짜 그 어린이 보호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약간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논의했던 것 중에 그룹 어린이 만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보통의 그런 온라인 어린이 만남은 어린이랑 후원자, 그다음에 뭐 아니면 어린이랑 후원자와 그 후원자의 직계 가족 정도가 같이 만나는 게 온라인 어린이 만남이라면, 그룹 만남은 어떤 거냐면은 완전 대규모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전체 아니면은 뭐 후원자의 직장 동료들 막 한 20명 막 이제 이런 만남인 거예요. 어린이와 후원자의 그 유대관계를 보여주고 저희의 사역을 소개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기는 하잖아요. 국제 컴패션 쪽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어린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뭔가 온라인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린이한테 굉장히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화면을 끄고 후원자랑 어린이만 키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린이가 자기는 아예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자기를 관찰하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어린이한테 동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동의 받으면 괜찮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동의가 예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후원을 받는 가족과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컴패션 측에서 제시하는 제안에 거절을 하면 후원이 끊기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마케팅이나 뭐 우리 사역을 알리는 것보다 진짜 그 한 명 한 명의 어린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근데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되게 마케팅 측면에서 조금 아쉬웠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방향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여기 올 때는 너무 좋았지만 일단 제가 조금은 희생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뭐 연봉을 포기하고 이곳에 오는 게 뭔가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예전 회사 동료분들과 상사께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거기서는 제가 진짜 최소한으로 꼭 맡겨진 역할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제가 이 기관이 너무 좋으니까 뭘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가 더 법적으로 안전하고 그 어린이들 더 잘 지킬 수 있고 그냥 기관이 뭔가 리스크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되게 좀 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변호사는 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는 이제 어떤 게 올바른 건지를 판단을 해주는 역할이지만 변호사는 이 사람의 편이니까 약간 무조건 우리 쪽에 좀 유리한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한테 유리한 계약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상대방 입장에서도 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냥 컴패션이랑 파트너 관계가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되게 좋은 계약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기 와서 좀 하게 된 것 같아요.